자, 오늘의 비디오 클립은 전자신문에 났던 기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 기자님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중국에서 새로운 배터리 관련한 규범이 나왔다고 한번 분석해 봐달라고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일단 이름은 리튬이온 배터리 업계 규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업계 관리 방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중국 내에서 리튬이온 2차 전지에 관련된 배터리 제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배터리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중국 국내에 구축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지 생산 기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연 매출액의 3% 이상의 R&D 투자를 강제하며, 그리고 연산 50% 이상의 생산량 확보란 얘기는 뭔가 하면 일종의 공장, 즉 라인 가동률을 얘기하겠죠. 이거를 반드시 만족시키는 기업의 하나에서만 중국 내에서 리튬이온 2차전지 배터리 제조사로서 승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이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일단 리튬이온 2차전지를 개발하고 또는 카피를 하든 개발을 하든 생산을 한 기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어찌든 간에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강제를 하거나 간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도 자국 내에서 이 소위 배터리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국 내 언론 그리고 외신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자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폄하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도 보면 소위 탑티어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진입 장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즉 일정 수준, 그리고 일종의 좀비 기업 형태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서 R&D도 R&D지만 공장 가동률을 50% 이상 갖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회사는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계속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시장에서 그 회사의 리튬이온 2차 전지는 먹혀드는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리튬이온 2차 전지 기업들만 인정하겠다는 거고, 사실 과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 3사 이외에 작은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회사들 중에서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름의 회사들도 있을 건데, 투자를 하거나 또는 R&D 쪽의 히스토리를 좀 아는 분들이 들으면은 아, 그 회사 들어봤다 싶은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의 매출액이라든지 그 사업 방식을 보면은 사실 이 기준을 대어봤을 때 그 기업들은 중국 가서도 버티기 힘든 기업들이 이제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미루어 보더라도 중국 쪽이 이제 나름대로 중국 2차 전지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 쪽의 배터리 전기차 쪽의 생태계가 훨씬 강력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제조까지도 강화시킨 거죠. 원래 중국 쪽에서 제조 혁신에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배터리 산업 쪽에도 지금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단지 사실 이 연간 생산 능력의 50%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라는 이것만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기준보다 사실은 더 하시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시장에서 사지 않는 제품이 된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떨어지면. 그래도 각 시스템별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먼저 모바일 IT 쪽에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 배터리 전기차 쪽이 있는데 이쪽이 보면은 3원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전기차를 3원계 말고 구분하는 방식이 에너지형, 출력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형과 출력형에서 기타 에너지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ESS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사 내용에 있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업계 규범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로부터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건 무엇이 있냐면은 여전히 에너지 밀도, 셀의 에너지 밀도와 팩의 에너지 밀도 관계없어요. 에너지 밀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모바일 IT 쪽의 셀 에너지 밀도가 여전히 배터리 전기차용 3원계 셀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바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에너지 밀도가 확실히 현재의 하이 니켈계라고 부르는 3원계보다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 때 의미 있는 게 모든 경우에 용량 보존율이라고 여기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이클 수명이라든지 사이클로 비러티라든지 커패시티 뭐 리텐션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썼을 때 사이클 수명을 봤을 때 80%로 통일이 됩니다. 80%가 이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 최근에 새로운 기준이 나왔는데 리유즈와 리사이클링 산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시가 된 게 80%예요. 기존에는 뭐 75%, 70%, 60% 그런 식으로 더 낮은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8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배터리 생산 기술이라든지 셀의 기술력 자체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또 ESS 쪽을 가면 80%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의 보장 사이클 수명을 5,000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자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시쳇말로 국뽕에 빠져 있는 그 업력이 짧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저걸 할 때 자꾸 외삽을 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사이클 수명을 볼 때 외삽의 역사는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기업이 외삽을 하는지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외삽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이클 수명을 얘기를 할 때. 실제 사이클을 돌리는지 외삽을 하는지는 일단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아직 없으니까 좀 더 두고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ESS용의 사이클 수명을 이제 5,000회 이상으로 규정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은 현재 3원계뿐만 아니라 LFP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형 전지에 대한 배려도 다 들어가 있는 이 기준이거든요. 여기에서 3원계 기준을 봤을 때 중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의 사이클 수명이나 또는 에너지형과 출력형의 특성을 봤을 때 중국 배터리 산업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이나 배터리 기술을 얘기하고 R&D를 투자할 때 제시하는 기준보다 중국 쪽이 점점 더 하시한 컨디션으로 가고 있어요. 즉
기술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다른 국가들과 경쟁했을 때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박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준 거는 현재 배터리의 규범 자체가 모범 규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국 내 기술 기업의 옥석을 가려낸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래 되면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퇴출을 시키고 이제 되는 기업들만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그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 기업의 그 중국 배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이 지금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경쟁의 장이 중국 내가 아니라 중국 외에서 이제 계속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는 지금까지 봤을 때 중국 배터리 산업의 주력은 LFP였는데, LFP는 한국이 마치 오리지널로 그다음에 고유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던 3원계 쪽과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는 기술이다. 그리고 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환타지들이 있었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점점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밖에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이미 왔거나 곧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국은 애초에 소비자 측면에서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어떻게 한다? 중국은 이미 배터리 에너지 밀도나 효율이라든지, 뭐 이 효율이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뭐 사이클 수명이라든지 또는 주행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자동차를 얘기할 때 이게 기자님들이 그 여기저기 매체라든지 외신 걸 그대로 받아 쓰다 보니까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은 뭔가 하면 주행 가는 거리라고 봐도 돼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훨씬 더 기술 개발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중국의 배터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조금을 독식하거나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그러면, 그동안의 주장에 따르면은 기술 기준으로 그렇게 커팅을 할 수 있다라고 컷오프를 시킬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처럼 배터리 기업의 육성 방안과 정책이 중국 대비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고 열등한 상태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